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4.1도, 구미가 14.2도, 안동 13.1도, 포항 10.4도로 어제와 비슷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령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들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이 대구 2도 등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대구 16도 등 10도에서 17도까지 오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대구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회기에는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나 주민참여예산제 개정 조례안 등 눈여겨볼 만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원이 준수해야 할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불발된 만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대구시의원이 어떤 이유든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업무 추진비 등 공모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과 인사청탁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비리를 심사할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가 추천하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민간위원으로 추천하되 공무원과 의원, 정당 당원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그런 의구심 자체를 떨쳐버리고 보다 이제 시민을 위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그런 이제 시정 활동을 펴는 시의원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개정해 10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뒤 예산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키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례도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해당 연도 한도액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이루게 되고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배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와 달성군 축곡지구에 강서소방서를 설치하자는 조례와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0.4%로 정하는 조례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구시와 이탈리아 밀라노시 사이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포함해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상리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부실 운영과 관련해서 대구시는 경제부시장 주관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석연찮은 준공 과정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공무원 전부를 대상으로 비리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볼 때 금품 수수 등 관련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차 조사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나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2.6%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오늘부터 출시돼 대구와 경북 지역 시중 은행에도 고객의 전화 문의와 방문이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연 2.6%의 고정금리로 대상 주택이 9억 원 이하이거나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기존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대구 최초로 최근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성 직장인이 찾아와서 올해부터 2천만 원씩 5년 동안 총 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 청년은 부모가 암과 사고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다짐해 왔는데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직장 월급을 보태 최근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산 마늘과 양파 생육이 부진합니다. 재배 면적도 많이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의 철저한 생육 관리와 앞으로 기상 여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마늘밭이 푸른빛을 더해갑니다. 들판마다 마늘 줄기를 밖으로 뽑아내는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파종 때 잦은 비와 겨울 초반 한파 때문에 생육이 부진합니다. 예, 조금 뭐하지. 비가 자꾸 오고 이 숨근 숨어야 되고 요즘은 뭐 기계로 숨기기 때문에 짐은 못 숨겼거든요. 양파는 마늘보다 생육이 더 부진합니다. 3.3제곱미터당 줄기수와 길이, 잎수가 지난해보다 못합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가도 있습니다. 비료값이라 되면 나와두는데 비료값도 뭐 할 형편 돼 있겠네. 그렇고 나락이라 일찍 순가야 또 내연계 또 양파라도 일찍 심으려고. 생육이 부진한 데다 올해 산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상 여건이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은 마늘은 7%, 양파는 10% 정도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철저한 생육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날씨 여하에 따라서 생육이 얼마든지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수나 병해충 방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2년 연속 가격 하락으로 소가리를 했던 농민들이 올해는 생육 부진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독도 정책과 글로벌 홍보를 자문하기 위해 출범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는 정재정 전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벤자민 휴스 서울대 교수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지역과 수도권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경북도 내 학교폭력 실태 조사가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010개 학교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3만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